경제복지원 사건 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 생존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국가의 명백한 책임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연내 입법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통부 조인이 척수장애인에게 넬라톤을 하는 것이 불법이란 이유로 척수장애인은 생리적인 현상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넬라톤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2년간 510여 명의 원생이 숨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달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책위가 출범했죠. 대책위와 피해 생존자들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인권위 집단 진정을 냈습니다. 정규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대책위의 첫 공식 활동인 셈입니다. 이날 대책위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사건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고 형제복지원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며 국가의 명백한 책임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피해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저는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책위는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인권위에 계속 진정을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들의 보상 체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진상을 이제 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진상규명의 차원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진상규명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학대한 사람이 부모 같은 친권자일 경우 친권 또한 박탈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8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 씨. 현장 검증에 모습을 드러내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해온 박 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을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의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17개월 된 유아를 때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습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험을 초래했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상습적인 학대는 가중 처벌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합의를 강요할 경우 6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에는 친권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연내 입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 전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근본 개정안에 대해서 장애계가 강력 반발에 나선 가운데 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박정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시청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2에서 3년으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개정 고시안이 방송사의 편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청와대 앞에서 방통위의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장애인 문화권 향상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장에게는 최근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에게는 KBS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TV 시청과 관련한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과연 KBS는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시청하는 장애인 방송 접근에는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과 그런 액션을 보이기 이전에 지금 그냥 수신료 문제와 지금 그 장애인들의 방송 시청권 유예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먼저 방송 시청권을 유예하지 우리는 않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누구나 인기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제도와 시청률에 밀려 보편적인 시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시범 실시됐는데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발을 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원 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정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개발 시범 사업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가운데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미취업 발달장애인을 일정 기간 교육해 장기 요양 관련 시설과 기관 또는 가정 등에 배치해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를 수행한 시범사업, 12개 직업재활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인건비와 수행기관 운영비, 직무 지도원 등이 지원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은 현장에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의료 봉사하고 통역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런 선생님들 도와주니까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보조로 활동한 기관들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자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도 자격증을 따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갖고 정말 그들에게 자립생활의 능력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23일 국회에서는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들의 능력을 개발한 적합 직무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도 각기 개인별로 다 특성이 있고 적성이 있고 잘하는 점이 강점이 있고 또 흥미로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의 부족이 아닌 기회의 부족으로 직업 선택에서 배제되었던 발달장애인. 앞으로 다양한 직무에서 일자리가 개발돼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4천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골프, 콘도 등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자녀 이름으로 된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당뇨병과 이에 따른 합병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진료 환자의 진료 인원이 2008년 179만 명에서 지난해 221만 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50% 정도가 다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병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을 앓게 된다며 식생활과 운동 등 평소 생활 습관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넬라톤을 주기적으로 해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추장애인들의 문제, 지난주 복지신문고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들의 문제와 함께 넬라톤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척수장애인 한경숙 씨, 한 씨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넬라톤 때문인데요. 이 넬라톤을 통해 소변을 인위적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 씨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활동 보조인들이 자신들이 넬라톤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다닐 수 없고 찰 때마다인데 하루에 7, 8번?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넬라톤 하기 위해서 그 방문 간호사를 부르고 병원에 가는 일은 그건 비장애인들에게도 그런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척수장애인들은 넬라톤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있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처럼 물을 마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동료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처럼 갈 수 없기 때문에 척수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넬라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척수장애인들은 심한 중증인 경우에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도 방광이 차고 이런 것을 느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넬라톤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한 도구와 간단한 교육으로도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넬라톤. 한 씨를 포함한 척수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바라는 거는 이렇게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거를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야 한 줄이면 되거든요.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의료 교육을 받은 이들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넬라톤을 의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닌 활동 보조인이 넬라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활동 보조인이 그런 넬라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부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협회 중에서 예외적으로 활동 보조인이 그런 넬라톤 행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넬라톤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 넬라톤 행위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지금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 이외에 지금 간호협회도 되게 협의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하고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면은 그거야 뭐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 행위를 활동 보조인을 하게 할 수 있고 활동 보조인에 대해서 필요하면 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제때 넬라톤을 하지 못할 경우 척수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후유증은 상당합니다. 비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인 척수장애인들의 넬라톤. 보건복지부에서 넬라톤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정해준다면 척수장애인들은 마음 편히 넬라톤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척수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6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차별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올해 다문화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해왔는데요. 그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마옥도 씨.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과 두 아이를 돌보는 그녀. 힘든 생활 속에 그녀가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서포터즈 진윤주 씨 덕분인데요. 매주 마 씨를 찾아와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고민 상담도 합니다. 맨날 병원 갔다 와서요. 조금 힘들어요. 지금 언니 도와줘서요. 너무 빛내요. 감사합니다. 저랑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 많이 겪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말을 못해서 또 뭐 문화 차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보람 느끼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돕고 있는 다문화 서포터즈를 위해 마련된 시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열심히 활동한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대식을 가진 다문화 서포터즈는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한국어 교육을 도우며 600여 건의 멘토링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년에는 정원의 한 10% 정도는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도. 조화롭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다문화 여성의 고국에 따뜻한 정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3일 LG화학 여수공장 사회봉사단이 다문화 여성 고국에 정 보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봉사단은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비싼 국제운송비 부담으로 고국에 선물을 보내지 못하는 다문화 여성을 위해 50여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새해 선물을 지원하고 편지와 즉석사진 또한 고국의 가족에게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필리핀이 때문에 고국에 계신 부모님의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부모님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올해로 3회째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사가 다문화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가정폭력과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에게 의료와 법률, 전문적 심리치료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경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토대로 각종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 모니터링 상담 기능을 수행합니다. 경상북도가 대한적 십자사와 손잡고 필리핀 태풍 하이엔 피해 지역 출신 결혼 이민 여성들의 모국 봉사활동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11월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중부 지역 출신 결혼 이민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필리핀 태풍 피해 봉사단에 대한 현지 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결혼 이민 여성들은 대한적 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고향을 방문해 피해 가정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도는 앞으로도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해 추가로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업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실시한 후 공적 지원과 민간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후원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의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노년의 아름다운 향연 속으로라는 주제로 띠안노인대학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이날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평생학습 현장의 창작미술, 예쁜 손글씨 등 다양한 작품 전시회와 장고, 태권도, 생활체조 등이 발표돼 이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장애인 서예협회에서는 장애인 서예 예술교육교재 및 DVD 영상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예의 기본 습득 과정과 지도하는 모습을 영상과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이 교재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예 예술 관련 단체나 기관, 학교 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233-3111번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전국이 아수라장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또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은 하루속히 봉쇄된 출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